리눅스 마스터 2급 네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요, 소프트웨어와 장치의 활용편입니다.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인 에디터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볼 거고요. 또 필요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볼 겁니다. 또 장치의 설정과 활용, 그리고 X 윈도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장치 설정 부분은요, 실제 우리 운영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거 대비 접하기가 많이 어려운, 혹은 접하지 않을 만한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간단하게 시험 대비용으로 정리하고 자주 나오는 문제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내용 같이 보시겠습니다. 리눅스 마스터 2급 자격증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법과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인 편집기, 텍스트 편집기 중심으로 에디터를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 또 스캐너라든지 프린터와 같이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GUI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X 윈도우와 관련된 내용,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디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결국은 사용할 수 있는 에디터의 종류와 각각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 내용이 중심이 되겠지요. 먼저는 피코 에디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몇 가지 키워드를 볼 건데요. 워시터 대학에서 만들었다. 유닉스 기반이다. 메뉴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니다. 그 다음에 피코 에디터를 기반으로 피코 에디터를 복제해서 개발된 나노라는 편집기도 있다. 이 정도 내용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피코, 그 다음에 옵션을 주고 파일명을 주는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 텍스트 편집이 중심이니까 명령어 뒤에 편집하고자 하는 파일명이 보통 파라메타, 즉 명령행 인자로 따라오겠지요. 자, 대표적으로 W, -W 옵션이 있는데요. 라인이 길어서 깨어져 있는 경우 이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메뉴 선택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표를 정리해 놓은 이와 같은 메뉴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 읽어드리기보다 한번 이렇게 눈으로 쭉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막스 에디터, EMACS, 이막스 에디터에서 볼 건데요. 리차드 스톨만, 그쵸? 기억나시죠? 리차드 스톨만이라는 분이 만들었고요. 매크로 기능이 있고요. 이후에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분이 LISP, 립스 언어로 그러니까 기능을 추가하면서 또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을 해서 업그레이드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막스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프로그래밍 언어 있잖아요. 소스 코드를 개발하고 관리하는데 조금 더 특화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즉, 통합 개발 환경에 어떤 거는 기능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지금 표로 구성되어 있는 이와 같은 정도의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좀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조금 전에 봤던 피코 에디터라든지 또 지금 보는 이막스 에디터와 같이 이런 메뉴와 연결해서 각각의 편집기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메뉴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 또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글쎄, 그것까지 생각하면 이 내용도 어떻게 보면 암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또 지금은 이걸 암기하자라고 다 읽기보다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VI 편집기가 있습니다. VI 편집기의 주요한 특징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메뉴가 보인다기보다 명령 모드, 입력 모드, 편집 모드, 이와 같이 모드가 전환되면서 텍스트 파일을 편집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리눅스 배포판에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리눅스 배포판에서 VI 편집기는 추가 설치가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VI 편집기 같은 경우에는 다소 다른 편집기들 비해서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눈에 바로 보이는 어떤 메뉴가 없으니까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익혀 놓으시는 것이 실제 우리 진행할 때, 현업에서 진행할 때는 도움이 되고는 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요, vi 한 다음에 파일명 이렇게 해가지고 편집을 시작하게 되고요. 기본 명령을 입력받을 수 있는 명령어 상태, 즉 그 명령을 입력받는 상태 있잖아요. 예, 그 상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편집 모드, 입력 모드, 그 다음에 명령 모드를 각각의 상태에 따라서 전환되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i라는 키워드를 보통 키보드 단축키구 같은 건데요. i라는 것을 딱 입력하는 순간 입력 명령, 입력 상태로 전환하게 되고요. ESC로 명령 상태로 다시 명령어 상태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고요. 명령어 모두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콜론 한 다음에 W 그러면 저장, 콜론 한 다음에 Q 그러면 종료. 수정 없이 그냥 내가 종료하고 싶다, 지금 내가 편집하는 거 무시하고 싶다 그러면 콜론 한 다음에 Q하고 느낌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정사항 반영 없이 강제로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VIM 에디터가 있는데요. VI 편집기가 호환이 되면서 그러니까 색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컬러가 들어가서 가독성, 가시성도 좀 높아지고요. 히스토리 기능, 확장 정규 표현식, 다중 되돌리기, 문법 검사와 같은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VIM 에디터도 있다. 메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우리 VI 에디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리눅스로 접속해 있는 상황이고요. ls 명령 이 정도의 파일이 있는 상황입니다. vi 편집기로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vi 한 칸 띄고 example.txt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자, 이게 지금 명령 대기 상태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화면에 아무런 메뉴나 단축키 같은 것이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이제 이 상태에서 키보드 I를 눌러 보겠습니다. I 그러면 밑부분에 인서트라고 하면서 왼쪽 하단에 모드가 바뀐 것이 확인이 됩니다. 즉 편집 가능한 모드가 된 거죠. 여기에 예를 들면은 헬로 월드 이렇게 편집을 했고요. 또 엔터 한 다음에 하이, 또 엔터 한 다음에 하이 두 개의 세 줄의 텍스트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저장해야 되잖아요. 저장은 어떻게 한다? ESC를 딱 누르면 인서트라고 되어 있던 왼쪽 밑에 인서트라고 되어 있던 표시가 사라지면서 이제 명령 대기 모드가 된 겁니다. 자, 명령 모드가 된 거고요. 이때 저장은 어떻게 한다? 콜론 한 다음에 W 하고 엔터 그러면 저장이 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를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커서가 움직이는 게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면 두 번째 하이를 놓고요. 키보드를 빠르게 D자 있죠, D자. ABCD 할 때 D자. D를 빠르게 두 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줄이 지워지죠? 이와 같이 편집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게 VI 편집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장한 다음에 수정이 된 상황이잖아요. 종료해 보겠습니다. 콜론 한 다음에 Q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종료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따라서 콜론 한 다음에 Q하고 느낌표 딱 죽여주면 조금 전에 수정한 내용은 저장하지 않고 강제 종료하겠다.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한번 example.txt를 화면으로 표시해 볼까요? cat example.txt 엔터 그러면 조금 전에 편집한 내용이 잘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VI 편집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많이 사용되는 에디터인 나노 에디터를 보겠습니다. 나노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요, 단축키가 메뉴 형식으로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밑에 이렇게 단축키가 보여지는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직관적으로 예를 들면은 컨트롤하고 O를 누른다 그러면 파일로 저장되거나 컨트롤하고 X를 누른다 그러면 종료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제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노 에디터 또한 일반적인 우리 데스크용
리눅스뿐만 아니라 라즈베리 파이 OS와 같은 다량한 리눅스 기반의 운영체제에서 설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쪽에 하나 더 이렇게 캡처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거는 라즈베리 파이라는, 그쵸? 우리 IoT 제품 등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그 시스템이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리눅스 기반의 운영체제에서 나노를 이용해서 소스코드를 편집하는 내용도 이렇게 한번 캡처해 보았습니다. 역시 이것도 한번 우리 사용법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편집했던 내용에 연이어서 볼 건데요. 이번에는 example.txt를 나노 편집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노하고 한 칸 띄고 example.txt 엔터.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오른쪽에, 밑에 쪽에, 하단 쪽에 메뉴 형식, 단축키로 지정을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거긴 하지만 메뉴 방식으로, 텍스트 메뉴 방식으로 이렇게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화면에는 지금 이렇게 커서가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맨 마지막 걸 하나 지우고요. 여기에 다시 헬로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편집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저장을 할 텐데요. 요 밑에 보면은 컨트롤하고 O를 누르면 라이트 아웃, 저장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컨트롤 O 하니까 정말 이렇게 저장할 거냐라고 파일 네임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example 텍스트에 저장할 거다. 엔터. 저장이 된 겁니다. 종료해야겠죠? 그러면 컨트롤 X를 눌러서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자, 종료가 됐죠? 역시 cat 명령으로 잘 수정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수정이 잘 된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금 전에 살펴본 VI 편집기, 그 다음에 단축키 형식으로 표시가 되지만 메뉴가 표시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나노 편집기, 이 정도의 사용법은 또 이렇게 실제 익혀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활용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G 에디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G 에디터, 어찌 보면 요 앞에 있는 G가 그래픽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G가 그래픽의 약자라고 또 봐주시면 되는데요. 그놈 GUI 데스크톱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GTK 플러스를 이용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GUI, UI가 있는 그래픽 편집키이기 때문에 그래픽을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를 썼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UTF-8 호환, 이 얘기는 이제 다국어를, 한국어과 같은 다국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데 유연하다는 얘기인 거고요. 대신에 그래픽이기 때문에 일반 콘솔인 CLI, 커맨드 라인 방식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요. 예를 들면 SSH와 같이 CLI 기반으로 접속을 해서는 Gedit 같은 경우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살펴봤던 몇몇 프로그램들을 포함해서 만약에 사용하고 싶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사용할 수 없잖아요. 이때 어떠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냐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관점에서의 리눅스의 활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눅스의 소프트웨어 설치는요,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배포판에서 제공하고 있는 패키지 매니저 혹은 레파지토리 등을 이용을 해서 패키지를 명령으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오픈소스, 프리 소프트웨어가 또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공되는 소스 코드를 직접 컴파일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패키지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따를 거고요. 예를 들면 아파치 웹서버라든지 특정한 서비스 또는 특정한 기능은 예를 들면 버그에 대한 패치, 또 보안적인 문제를 개선한 가장 최신의 기능을 빠르게 적용해서 사용하고 싶다. 또는 내가 특별한 이유 때문에 프로그램의 동작을 나름대로 컨피규레이션, 설정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소스 코드를 직접 컴파일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패키지 관리 프로그램을 볼 건데요. 리눅스 배포판을 크게 데비안 계열, 레드햇 계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데비안 계열과 레드햇 계열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용할 때 데비안 계열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우분투가 데비안 계열에 속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패키지 관리 툴로요. apt-get 또는 apt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드햇 계열 CentOS라든지 레드햇 리눅스가 대표적으로 레드햇 계열에 속해 있는데요. 패키지 관리 툴로 대표적으로 YUM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패키지 배포판마다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패키지 관리 툴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apt-get 우분투니까, YUM, CentOS니까 또 많이 사용하는 리눅스 배포판이 우분투 CentOS가 있으니 apt-get과 YUM 정도는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겠구나 정도로 한번 우리 진행할 때도 좀 봐주시고요. 필요하시면은 블로그 등을 찾으셔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사용법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나는 지금 우분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봤던 나노라는 편집기가 없어. 그러면 apt 혹은 apt-get을 이용을 해서 설치하겠구나. 보통 설치는 옵션이 install이라는 명령을 이용합니다. install이 되겠습니다. apt-get 한 칸 띄고 install, 한 칸 띄고 패키지 이름 이런 식으로 설치하겠구나. 마찬가지로 나는 지금 CentOS인 상황인데 프로그램이 필요해. 그러면 YUM 한 칸 띄고 인스톨 한 칸 띄고 패키지 이름 이런 식으로 설치했을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검색 등을 통해서 한번 활용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검색이라는 키워드를 자꾸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요. YUM이라는 명령어, apt-get 혹은 apt 명령어 이 정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만 내가 필요한 것을 설치해서 사용하기 위한 패키지 이름, 서비스 이름은 이 배포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똑같은 아파치 웹서버라도 배포판마다 패키지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비스 데모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진행할 때는 익숙하지 않을 때는 검색을 통해 가지고 정확히 내가 설치해서 사용해야 될 패키지가 무엇이냐 이것을 확인하는 게 예제와 함께 확인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령을 볼 건데요. 지금부터는 정말 현업에서는 필요하시면은 검색 등을 통해서 예제 중심으로 활용해 가시길 당부드리는 거고요. 우리 시험을 볼 때에는 각각의 이런 명령어가 있구나. 혹시라도 중요한 옵션이 무엇이구나. 이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RPM, 레드햇 패키지 매니저가 있습니다. RPM이 사용하고 있는 패키지 파일인데요. 그러니까 패키지 파일을 이용을 해서 RPM 명령으로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패키지 파일이라는 것이 내 리눅스 PC 안에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 패키지의 확장명이 .rpm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메일을 보낼 때 사용하는 샌드메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패키지명이 패키지 파일명 말하는 겁니다. 파일명이 sendmail 8.12.3-5.fg11.i586.rpm 이런 식의 실제 파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파일 형식은 이름의 형식은요. 패키지명, 그 다음에 버전명. 참고로 버전명은요. 메이저 버전이라고 얘기하는 주 버전, 그 다음에 마이너 버전이라고 말하는 부버전, 그 다음에 소소한 패치를 의미하는 패치 번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릴리즈 번호가 있고요. 만약에 페도라 버전이라고 하면 이 패키지가 페도라에서 사용하는 거라 그러면 FC 이런 식으로 해서 페도라 버전이 명시가 되고, 그 다음에 i586이죠. 아키텍처 버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텔 CPU에서 돌아갈 수 있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커널 같은 경우 커널 -3.5.0-327.el7.x86_x64rpm 이런 식으로 또 존재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패키지명과 버전명, 그 다음에 릴리즈 번호, 그 다음에 CentOS의 경우는 이렇게 CentOS 버전 EL7, CentOS 7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키텍처 이와 같은 형식에 준해서 파일명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패키지 파일을 대상으로 RPM 명령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RPM 옵션 패키지명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어떤 옵션을 사용할 수 있냐가 핵심이 되겠지요. -i로 설치할 수 있다. -u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q 옵션으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v 옵션으로
진행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패키지 변조, 그러니까 실제 패키지가 변경되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V 옵션으로 검증할 수 있고 -A 옵션으로 검증을 할 때 모든 패키지를 검사한다. 이런 어떤 옵션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검증을 한다고 그러면은 결과 코드가 나오겠죠. 5번 MD5 체크섬이 변경되었다부터 시작해서 U 소유자 변경까지 이런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코드들이 표시되게 되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있는 것을 다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이와 같은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 체크해 주시고요. 역시 단순히 우리가 현업에서 리눅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과정에서 지금 리눅스를 공부한다 그러면 이런 거 쓸 수 있구나 정도만 기억을 하셨다가 필요에 따라서 인터넷 검색 혹은 매뉴얼과 참고 도서 등을 활용해서 커맨드를 이용해서 패키지를 설치해 줄 수 있으시면 되는데요. 또 시험이라는 견지에서는 이게 또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RPM의 옵션은 무엇이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암기가 필요하다고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제 YUM이 있습니다. Yellow Dog Updater Modified의 약자인데요. 여기 보시면 키워드가 있습니다. 당연히 CentOS와 같은 레디엣 계열에서 기본으로 사용하는 그 패키지 관리 프로그램이고요. 레파지토리에 접속해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내가 이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서버상에 리모트 원격에 있는 어떤 저장소로부터 패키지를 다운받아 설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퍼지토리 정보, 저장소의 정보 이런 것들이 함께 언급되는 거죠. RPM 대비 RPM의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페도라 22 이후부터는요, DNF로 전환되어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근데 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YUM 레파지토리에 접속해서 요 키워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용법은요, YUM 옵션 패키지 명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옵션들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암기에 또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인스톨 옵션으로 기본 설치를 할 수 있는데요. -Y 옵션을 주잖아요. -Y 옵션을 주게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즉 보통은 설치할 때 정말 설치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Y라는 확인 그런 키보드 입력을 대기하게 되거든요. -Y 옵션을 주게 되면 이런 확인 없이 그냥 설치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스톨뿐만 아니라 요 내용들도 함께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사용 예를 보겠습니다. YUM 리스트 그러면 패키지 정보 출력을 하겠다. 그 다음에 YUM 서치 문자열 그러면 문자열이 포함된 패키지 이런 식의 키워드로 해가지고 몇 가지 사례도 함께 기억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CentOS거든요. CentOS 상에서 YUM 명령으로 서비스 패키지를 설치하는 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화면에서 연계해서 보는 건데요. 우리 VSFTP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설치해 볼 텐데요. YUM install VSFTP D 엔터. 자, 그러면 -Y 옵션을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기본 정보들 설치하기 위한 기본 정보들을 먼저는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설치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Y 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설치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FTP 프로그램을 설치한 거예요. 우리 이번 파트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아니었지만 이왕에 설치한 김에 이 서비스 한번 실행도 해볼까요? 리눅스에서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 예. 자, 일단 화면 지우고 해보겠습니다. 시스템, CTL, 스타트, vs ftpd, 엔터. 조금 전에 우리는 방금 다운로드한 FTP 서비스를 실행을 했습니다. 정말 잘 실행이 됐나 볼까요? 시스템 CTL, 스테이터스, vs ftpd, 엔터. 자, 그러면 여기 액티브라는 방식으로 지금 액티브 잘 돌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굉장히 손쉽게
굉장히 손쉽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또 시스템 CTL 명령으로 서비스를 하면 실행까지도 하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데비안의 로우레벨 패키지 관리 도구라고 알려져 있는 DPKG, 저 같은 경우는 그냥 D패키지 이렇게 했는데요. DPKG 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요, DEV, 확장자가 DEV인 패키지를 관리하는 건데요. 참고로 이게 패키지 간의 의존성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DEP 패키지 형식은요, 패키지 이름 언더바 버전 대시 릴리즈 버전 대시 리비전 다음에 언더바 아키텍처.de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된다라는 거 정도 그냥 눈으로 봐주시고요. 당연히 DPKG도 옵션과 패키지 파일 이름을 이용을 해가지고 설치하게 됩니다. 옵션에는 주로 -i로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l로, 대문자 L로 설치 목록을 확인한다. 요 정도의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분투 계열, 데비안 계열, 특히 데비안 계열도 우분투 리눅스에서 주로 사용하는 apt 또는 apt-get이라는 패키지 명령을 보겠습니다. 데비안 계열 리눅스의 기본 패키지 관리 도구이고요. etc 밑에, apt 밑에 source.list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에 필요한 정보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을 참고해서 의존성 충돌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source.list 안에는요, 패키지 유형, 그게 소스 코드냐, 바이너리 파일이냐, 그 다음에 레파지토리 URL, 서버에서 분명히 서버에 어딘가 이 패키지가 있을 텐데 어디에서 다운로드 받을 것이냐 라는 그 위치를 지정하고 있는 URL, 우분투 버전 정보, 카테고리 분류 등으로 정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파지토리 주소가 있습니다. 예, 우리 레디엣 계열의 YUM, 센토에서 사용할 수 있는 YUM처럼 apt 혹은 apt-get 명령어도 리모트, 원격에 있는 패키지를 가져다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사용하는 방법은요, 옵션과 명령어 또 패키지명을 인자, 명령의 파라미터로 사용하게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인스톨이면 설치, 그 다음에 리무브면 제거, 이와 같은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apt-get 한 다음에 업데이트 명령이 있는데요. etc의 apt의 resource.list, 아까 설정 파일이 있었잖아요. 이 정보를 갱신하는 그런 어떤 명령도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y 옵션으로 중간에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설치해라, 이러한 옵션도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일상적으로 리눅스를 사용해보자는 입장에서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명령을 쓸 수 있구나 정도 기억하시고 필요하시면 검색하셔서 바로바로 참조해 가시는 것을 오히려 더 권장드리고요. 다만 역시 우리가 시험이라는 관점에서는 이런 몇 가지 명령어와 옵션이 또 암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명령이 아니라 소스 파일을 직접 이용해서 내가 컴파일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 사용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환경, 소스 코드를 컴파일러에 의해서 컴파일을 하고 그 실행 파일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설정 파일이 필요하거든요. 환경 파일이 필요합니다. 컴파일하기 위한 환경 파일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한 컴피규어, 그 다음에 실제 컴파일에서 실행을 파일을 만드는 메이크 과정, 그러니까 컴파일 과정입니다. 메이크 과정. 그 다음에 설치가 다 되어 있으면 개발하는 사람이 의도해 놓은 대로 리눅스에 적절한 폴더로 이 파일들을 옮겨서 설치하는 메이크 인스톨, 이렇게 세 가지 과정으로 크게 구별이 됩니다. 컨피규어, 메이크 인스톨, 요 흐름은 이제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파일 아카이브라는 개념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뭐냐면 컴파일 하기 전에 소스 코드를 입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일 아카이브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파일 아카이브의 개념은요, 흔히 말하는 압축 파일인 겁니다. 여러 개의 파일을 하나로 묶어 놓은 거고요. 소스 코드나 또는 여러 가지 파일들을 백업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거나 내가 다운로드 받은 배포에 주로 활용하게 되겠죠. 대표적인 파일 아카이브 명령어, 즉 압축 명령 프로그램이 타르가 있습니다. 타르하고 옵션 한 다음에 파일명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C 옵션으로 새로 만들기,
U 옵션으로 업데이트, 이와 같은 세부 옵션이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주요한 옵션들은 익숙하도록 반복해서 좀 봐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르뿐만 아니라 파일을 압축하고 압축하지 않은 다양한 명령이 있는데요. 확장자가 .gz로 되어 있는 gzip, gzip으로 압축되어 있는 파일을 압축하지 않을 수 있는 gunzip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축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gzcat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확장자가 .bz2로 되어 있는 bg2, bg2로 압축한 것을 풀 수 있는 bunzip2, 그 다음에 내용을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bzcat, 이런 게 있습니다. 또 확장자가 .z인데 가장 낮은 압축률, 효율이 안 좋다는 거죠. 예,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 컴프레스가 있고요. 역시 압축을 해제할 때 사용하는 컴프레스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압축률, 고성능을 제공해 주는 게 있는데 확장자가 .xz로 끝나는 xz 명령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압축을 해제할 때는 onxz가 있겠지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확장자와 사용하는 명령어와 가장 낮은 압축률, 가장 높은 압축률, 이런 키워드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러한 명령어들은요, 주로 -D 옵션을 이용하면 압축 파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gzip, gzip 있잖아요. -D 옵션을 주게 되면 압축을 해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gunzip을 사용하지 않더라도요. 또 일반적으로 모든 명령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V 옵션을 주면 압축과 관련된 진행 과정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configure, compile, 그다음에 설치, configure, make 인스톨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여기 점하고 슬래시 되어 있죠? 현재 폴더 안에서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소스 코드를 압축 해제하면요, 그 안에 설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configure 명령을 실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make 파일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configure에서도요, 설정 파일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적용해서 make 파일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옵션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configure의 결과는 뭐다? make 파일이다. make 파일이 뭐다? 컴파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는 거다. 자, 그러면 make 파일을 기반으로 소스 코드를 컴파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게 make가 되겠습니다. 자, make가 완성이 됐어요. 성공이 됐어요. 그러면 실행 파일과 또 소스 코드를 배포한 이 개발자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산출물,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할 여러 가지 어떤 파일들이 만들어진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make install을 이용을 해가지고 적정한 위치에 복사해서 구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make install도 마찬가지로 make 파일을 참고해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CMake라는 게 있거든요. 앞에 C가 붙었어요. 크로스 플랫폼 메이크의 약자인데요. 운영체제별로 make 파일을 만들기도 하고요. 의존관계를 분석하거나 다양한 개발 환경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타임 스태프를 이용해서 변경 혹은 변화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고 합니다. CMake라는 것도 이렇게 그냥 이 기회에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소프트웨어는 됐고요. 장치를 보겠습니다. 리눅스에서 다양한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장치들을 종류별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뭐가 있는지, 관련 명령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리눅스에다가 여러 가지 장치를 달고 사운드 카드를 장착을 해서 활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또 많이 사용할 그런 명령은 아니지만 시험 문제에는 내기에 딱 좋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시험을 본다라는 암기의 차원에서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 인쇄 시스템은요, LPRNG와 컵스라고도 하는데요, CUPS 시스템이 있습니다. LPRNG는요, 리눅스 초기에 많이 사용됐고요. 라인 프린터 데몬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스플링이나 네트워크 프린트를 지원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설정 파일, 이런 거 물어보기 좋겠죠? ETC 밑에 프린터 캡, 이 설정 파일이 있습니다. 컵스, 조금 더 많이 이제 우리가 시험도 그렇고 현업에서도 그렇고 조금 더 많이 들어볼 만한 내용인데요. 컵스가 있습니다. 커먼 유니스 프린트 시스템의 약자이고요. 애플
애플이 키워드입니다. 애플이 주도했다라는 거죠. HTTP 프로토콜 기반의 인터넷 프린팅 프로토콜, 인터넷입니다.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프린터를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포트는 631 포트를 쓴다고 합니다. 당연히 네트워크니까 허용된 사람만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인증과 관련된 기능도 포함되어 있겠죠. 당연히 네트워크니까 서비스 대문이 필요할 겁니다. 대문명은 컵스D가 되겠습니다. 또한 중요하죠. 설정 파일 etc 밑에 컵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etc 밑에 컵스는 이거는 참 폴더고요. 폴더 디렉토리고요. 그 안에 etc 밑에 컵스 밑에 컵스d.conf 데몬 환경 설정, 프린터.conf 프린터의 Q 환경 설정, 그 다음에 LP 어드민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시스.conf 데몬의 클래시 설정 파일, 이런 설정 파일들이 etc 밑에 컵스라는 폴더에서 함께 관리되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제 프린터를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실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엑스 윈도우 같은 환경 말하는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필요하면은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진행하기가 조금 녹록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습 확인하는 환경이 녹록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구글 같은데 또는 네이버에서 인터넷 검색해서 프린트 설정, 리눅스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면 또 많은 이제 좋으신 분들이 실제 본인들이 한 거를 화면 캡처와 함께 설명한 글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실제 어떻게 설정이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 한번 눈으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X 윈도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요, 프린트 설정 도구를 이용하게 되고요. 로컬에 연결되어 있는 거 또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으로 프린트를 설정하는 방법은 IPv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거, HTTPS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거, 삼바를 이용하는 거, 이러한 기타 등등의 방법이 있다. 함께 이렇게 눈으로 읽어봐 주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운드 카드 보겠습니다. 소리, 음악을 얘기하는 거죠. 역시 사운드 카드 시스템은요, 오픈 사운드 시스템의 약자인 OSS, 그 다음에 저는 보통 알사 그랬는데요, ALSA 이런 프린터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리눅스 사운드 아키텍처 약자인 거죠. 먼저 OSS, 오픈 사운드 시스템 볼 건데요. 표준 장치 시스템 콜 기반, 그러니까 포식스, 그러니까 유닉스에 시스템되는 그 표준 기반으로 해서요, 리드, 라이트, 그 다음에 장치의 특정한 기능을 전달할 수 있는 IOCTL과 같은 요런 시스템 콜,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이 제공해주는 함수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개발되어 있고요. 이후에는 알사 ALSA로 대체된 추세라고 합니다. ALSA, 사운드 장치 드라이버 제공을 위한 리눅스 커널 요소를 이용하는 거고요. GPL과 LGPL을 따르는 오픈소스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환경 설정 파일이 있는데요. etc 밑에 asound.state 파일이 되고요. 사운드 카드의 자동 구성, 또 여러 개의 장치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미디어 합성이라든지 다중 채널 하드웨어 믹싱이라든지 통신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도 혹시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객관식이기 때문에 맞냐 틀리냐, 다음과 같은 특징을 제공하는 사운드 카드 시스템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좀 여러 번 한번 눈으로 읽어봐 주시면서 좀 기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스캐너 보겠습니다. 스캐너는요, SANE가 있습니다. X가 붙었다는 것은 X 윈도우 그래픽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saying 스캐너 액세스 나우 이지라는 것을 먼저 볼 텐데요. 스캐너, 비디오 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미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장치들 말하는 겁니다. 그런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API가 세인이고요. GPL 라이선스가 있다는 겁니다. GPL 라이선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죠. 그 다음에 리눅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영체제, 즉 멀티 OS를 지원합니다. 대표적으로 스캐너 장치 같은 경우는요, 장치, 리눅스에서 장치를 관리하는 대표적인 폴더 DEV죠. DEV 밑에 SG0, DEV 밑에 스캐너, 이런 식으로 SCSI 방식, 스카시 방식의 스캐너를 관리하고 있고요. USB 방식은요, DEV 밑에 USB 밑에 스캐너 혹은 DEV 밑에 USB 스캐너, 이런 방식으로 관리가 됩니다. 자, X 윈도우 베이스로 되어 있는 X세인이 있습니다. X 윈도우 기반 GUI라는 얘기입니다. 그래픽, 스캔과 이미지 수정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그쵸.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요, SAN이 세인을 이용하고요, 라이선스는 GPL을 따르고 멀티오이스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세인과 세인을 기반으로 한 스캔과 또 스캔한 다음에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는 엑스세인, 요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장치와 관련돼서는 프린터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는요, 우리가 지금 리눅스 마스터 2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리눅스 마스터 1급에서도 프린터는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특히 인쇄 매수를 지정하는 게 명령마다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같은 기능임에도 명령마다 좀 다릅니다. 이런 소소한 옵션 차이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암기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프린터 명령은요, BSD 계열과 시스템 V 계열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BSD 계열에서는요, LPR, LPQ, LPRM, LPC, 시스템 V 계열에서는 LP, LPStat, cancel 이런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BSD 계열 프린트 명령을 먼저 볼 건데요. LPR, 뭐죠? 프린트하는 명령인 겁니다. 마이너스 샵 방식으로 해서 인쇄 매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샵으로 몇 장을 프린트할 건데 이거 지정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옵션으로 작업 결과를 메일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P 옵션으로 프린터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LPQ, 요 Q가 Q 있잖아요. Q 이후에 프린터를 내보낼 때 여러 개를 내보내게 되면 Q에 쌓여가지고 처리가 되잖아요. 그 내용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LPQ 다음에 마이너스 A, 모든 프린터 작업 정보를 볼 수 있다. 마이너스 P 옵션으로 프린터를 지정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LPRM, 리무브죠. 예, 작업을 취소하는 명령입니다. LPRM하고 마이너스 하면 모든 작업을 취소하는 거고요. 또 마이너스 H 옵션으로 서버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LPC, 프린터 상태를 확인하고 Q를 활성화, 비활성화할 수 있고 Q의 작업 순서를 변경하는 등의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명령이 LPC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스템 V 계열의 프린트 명령어를 볼 건데요. LP 명령어, LPR과 대응돼서 헷갈리기 좋은 명령어죠. LP 명령어가 있고요. 참고로 인쇄 매수는 마이너스 N으로 지정을 합니다. 아까 LPR은 BSD 계열에서 사용하는 명령어인 LPR은 마이너스 샵이었죠. 근데 시스템 V에서 사용하는 LP 명령어는 마이너스 N입니다. 요게 비슷한 기능이기도 하고 어떠한 계열의 명령이냐에 따라서 좀 명령이 다르기도 하고 무엇보다 옵션에 같은 기능인데 사용하는 옵션이 다르기 때문에 딱 물어보기 좋은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LP 스테시스입니다. 상태 보는 거겠죠. 캔슬, 작업을 취소하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요 정도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프린트 명령은 자주 출제되는 영역에 속하니까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운드 카드와 관련된 명령이 있습니다. ALS, ACTL, 그러니까 ALSA, CTL, CTL은 컨트롤 약자겠죠. ALSA, CTL, ALSA, 알사라고 하겠습니다. 믹서, 그 다음에 CD, PARA, NOIA. 이거 뭐냐면요. CD, 예전에 우리 CD 리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얘는 뭐냐면요. 우리 음악 CD 같은 경우에는 음악 CD에 있는 내용을 MP3로 같은 거로 이렇게 추출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거든요. 그 기능을 수행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ALSA-CTL, ALSA 컨트롤 명령어, -D 옵션으로 디버그, -F 옵션으로 환경 설정 파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명령이 뒤에 이제 파라미터로 가는데요. 스토어는 현재 상태를 환경 설정 파일에 저장해라. 리스토어는 그 저장해놨던 환경 설정 파일을 읽어들여서 적용해라. 인인 명령으로 초기화해라. 이런 것들이 옵션과 명령으로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알사 믹서 같은 경우는요. NC 컬서스가 있습니다. 이런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한 오디오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CD 파라노 IA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CD PARANOIA입니다. 옵션을 주어서 오디오 CD로부터 음악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W는 웨이브로 추출해라. -A 옵션 있고요. -B 옵션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많이 사용하는 어떤 그런 일상적으로 우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데스크탑, 요즘에는 리눅스를 실제 이제 우리가 개인용 PC를 사용하자, 개발 PC를 사용하자 많이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로 리눅스는 이제 서비스 운영할 때 더 많이 사용되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사운드 카드 명령 이런 것들을 직접 입력할 일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시험을 보니까 주요한 명령의 특징 정도는 기억,
가로하고 암기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스캐너 명령을 보겠습니다. sein find 그 스캐너 명령이 있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그 스캐너를 찾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Q 옵션으로 스캐너 지정해 놓은 어떤 장치 대상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V 옵션으로 자세한 정보,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옵션으로 시리얼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시리얼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직렬 통신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스캐너만 대상을 하겠다. 이런 옵션 줄 수 있고요. 스캔 이미지 뭘까요? 예, 이미지 캡처하는 겁니다. 스캐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포맷 옵션으로 이미지 형식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L 옵션으로 사용 가능한 스캐너 목록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에 스캔 ADF 명령도 있는데요. 자동 문서 공급 장치가 달려있는 스캐너에서 여러 장을 동시에 스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 엑스캠이 있습니다. 이건 GUI 방식, 그러니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방식에서 동작하는 명령인데요. 스캐너나 카메라로부터 이미지를 캡처하는 그런 기능을 갖는다는 거죠. 자,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X 윈도우를 보겠습니다. X 윈도우가 무엇이냐? 키워드가 있죠. GUI다. 플랫폼 독립적이라고 한다. X 윈도우를 또 다르게 X11, X11, X 윈도우의 시스템이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X.org 오픈 그룹에서 주도해가고 있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 X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은 클라이언트 서버 기반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요, 또 리눅스는 원격에서 접속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윈도우로 따지면 원격 데스크탑 프로그램처럼 원격으로 접속해서 GUI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 X 프로토콜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서버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 대의 클라이언트의 접근을 제어해줘야겠죠. 또 자원도 공유해줘야 될 거고요.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입출력 장치들과의 연계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클라이언트는요,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X 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X 서버에 접속하고 기능을 이용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또 이제 X 윈도우와 관련해서는요, 오픈 데스크톱 환경,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방식의 GUI, X 윈도우 플랫폼을 사용하냐 그 얘기가 있는데요. KD, 그놈, XFC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X 윈도우의 주요한 구성 요소로서요, X 프로토콜, X 라이브러리와 X 툴킷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고 하고 있고요. X 라이브러리, 저수준의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X10이 향상된 스레드와 확장성을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 X 툴킷, 고급 GUI를 개발하고 위젯과 여러 가지 기능들을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X86 계열의 X 서버인 X프리86, 그 다음에 설정 파일은 XF86 콘피그, 요런 것들이 함께 언급되어져 있는 구성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설정, etc 밑에 init 탭에 들어가 있고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런 레벨이라는 게 있다는 거. 런 레벨 5가 GUI 방식의 다중 사용자의 그 현재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그런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다는 겁니다. init 프로세서가 참조하고 있고요. init 프로세서가 참조해서 사용 환경을 초기화하고, 즉 파일 시스템을 점검하고 서비스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런 레벨을 관리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etc 밑에 init 탭, X 윈도우 설정, X 윈도우 사용과 관련된 부분도 기술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X 윈도우, 이거 뭔가 서비스 같은 걸 실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서비스를 활성화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거, 스타트 X가 되겠습니다. 스타트 X, 그 뒤에 이제 옵션들이 붙게 되는데요. 스타트 X가 무엇이냐? 시스템 환경을 초기화하고 X 이닛을 내부적으로 실행하는 일종의 스크립트, 여러 가지 명령을 모아놓은 스크립트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환경 변수도 X 윈도우에서 중요한데요. X 윈도우의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접속하는 어떤 창, 그 정보 또는 위치를 지정합니다. 방식은요, 익스포트 디스플레이 환경 변수니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IP 주소 땡땡 콜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번호, 다음에 콤마 스크린 번호,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합니다. 디스플레이 환경 변수, 요 디스플레이라는 것을, 요 변수명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윈도우 매니저의 개념을 볼 건데요. 창의 배치, 윈도우가 창이잖아요. 창, 응용 프로그램 창의 배치와 표시를 담당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내부적으로는 X 라이브러리, X 리뷰와 X12 라이브러리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윈도우 매니저로요.
여기 뭐라고 읽어야 될지 좀 모르겠는데, ENLIGATT-MENT, 그놈의 기본 윈도우 매니저, KWM, KD 버전 1점대의 기본 윈도우 매니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좀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이런 거 몰라도 리눅스 사용하는데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냥 GUI 방식 쓰면 되니까요. 필요하다면, 물론, 뭐, 상황마다 따라 다르겠지만 서버를 운영하는 입장이다 그러면 CLI 방식, 터미널로 접속해서 커맨드를 주고받는 걸 더 많이 선호하기도 하죠. 그래야 가볍고 빠르게 동작하니까. 하지만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거 모르더라도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용한 만큼 익숙해져 갈 테니까. 하지만 또 시험이라는 게 있다 보니 이런 몇 가지 키워드들은 또 이렇게 점검하고 가자.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데스크톱 환경이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스타일을 말하는 거고요. 데스크톱 관리자 패키지 형태의 프로그램입니다. 또 위젯, 드래그 앤 드롭과 IPC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IPC는 이거 프로그램 간의 통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데스크톱 환경으로 KDE가 있고요. 쿨 데스크탑 인바이러먼트의 약자이고 Qt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Qt라는 그래픽 라이브러리입니다. 유닉스 리눅스 시스템이고요. FreeBSD와 같은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놈이 있습니다. GNU 네트워크 오브젝트 모델 인바이러먼트 약자이고요. GTK 플러스를 이용하고요. BSD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션 매니저 등을 이용해서 환경을 유지하는 그런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LXD, 라즈비안과 같은 가벼운 모델. 라즈비안은 라즈베리 파이라는 장치에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또 XFCE가 있습니다. GTK 플러스 2를 사용하고 있고요. 역시 XFWM이라는 윈도우 매니저와 가벼운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KDE와 그놈은 일반 데스크탑 어떤 운영체제, 그 용도에 좀 더 맞다고 보면 LXD와 XFCE 같은 경우에는요, 좀 가벼운 모델에 속한다. 이렇게 또 기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디스플레이 매니저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매니저가 무엇인데, X윈도우 시스템에 동작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XDM부터 시작해서 KDM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X서버에 접속하고 세션 시작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예, 용어들이 굉장히 많죠. X윈도우와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용어들이 있고 함께 연동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설정들이 있으니까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눈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내용을 그냥 글로만 보면 조금 안 알아들 수도 있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바꿔서 이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무엇인지 좀 헷갈리고 개념이 안 잡혀서 암기가 잘 안 돼. 이러신다 그러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또 남들이 캡처해 놓은 내용들까지 좀 봐주시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험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매니저로요. KDM이 있습니다. KDE의 디스플레이 매니저가 될 거고요. 그놈의 디스플레이 매니저인 GDM이 있습니다. 이 정도 특징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X윈도우를 활용할 때 사용하는 몇 가지 명령어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X호스트와 XOS, XAUTH가 있습니다. X호스트, X서버에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지정하고 해제합니다. 또 호스트 단위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명령 형식은요. X호스트 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허용하거나 허용하거나 허용을 해제할 수 있는, 금지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뒤에 IP나 도메인명이 있습니다. 사용 예로요. X호스트 더하기 플러스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요. 모든 클라이언트부터 접속을 허용해줍니다. X호스트 플러스 IP 주소 그러면 특정 IP로부터의 접속을 허용해주죠. 즉 X호스트는 서버 단에서 실행하는 명령이라고 볼 수 있죠. XAUTH가 있습니다. 이거 MIT 매즈 쿠키인데요. MMC 방식의 인증을 사용하기 위한 유틸리티고요. X윈도우를 실행할 때 이제 인증 같은 게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때 생성되는 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인증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xauthority 파일에 매직 쿠키가 추가되고 삭제하고 항목을 관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XOUTH, XOS는 MMC 방식, .xauthority의 쿠키, 요 정도 연계성으로 기억, 가로하고 암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당연히 사용하려고 그러면요. 해당 파일에 리드라이트 권한이 필요하겠죠. 사용자에게. 자, 이 정도 내용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이제 X윈도우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 목록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정도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눈으로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당연히 오피스,
그쵸? 우리 워드 같은 오피스 프로그램도 있고요. G에디트 텍스트 편집 프로그램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프라고 해서 GIMP라고 해서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인데요. 저도 이제 라이선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포토샵의 대용으로 GIMP를 윈도우에서 설치해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오픈소스이다 보니까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윈도우와 같은 다른 OS 운영 체제에서도 크로스 컴파일을 통해서 제공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엑스윈도우 운영 프로그램의 일부는 또 윈도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이 있다. 함께 또 체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피스 그래픽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이 있다. 기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또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돌핀이라고 해서 KD용 파일 관리자 프로그램도 있다. K 스냅샷이라고 해서 스크린샷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 정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과정 마무리 질 건데요. 역시 평소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너무 개념적이고 추상적이다, 잘 와닿지 않는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이라는 부분에서는 물어보기에 딱 좋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은 좀 검색 등을 통해서 눈으로 사례들을 좀 직접 확인해 가시면서라도 조금 더 익숙해져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